새벽 4시, 마포구 좁은 골목에 불 켜진 가게는 딱 하나였다. 서연 플라워. 간판 글씨는 오래전에 바랬고 유리창엔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 안에서 김서연은 혼자 꽃을 다듬고 있었다. 손가락마다 흙이 끼어 있었고 파란 앞치마에는 어젯밤 물이 튄 자국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흔들리지 않았다. 50이 넘은 여자의 눈이 새벽꽃보다 더 고요했다. 흰 프리지어를 다발로 묶다가 서연은 잠깐 멈췄다. 오늘 전화를 건 사람, 이혜진.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혜진은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찔렀다. 어제 통화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아, 너 꽃집 하잖아. 우리 동창회 꽃장식 좀 해줄 수 있어? 강남 클리닉 VIP 라운지야. 근데 있잖아. 그냥 꽃만 딱 갖다 놓고 빨리 나와. 알지? 행사 중간에 어색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꽃만 갖다 놓고 빨리 나와. 25해 만에 연락해서 한 말이 그것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어.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연분홍 작약을 다발 사이에 끼워 넣었다. 꽃 상자 3개. 트럭 조수석에 차곡차곡 실었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트럭 보닛 위에 노랗게 내려앉았다. 시동을 걸기 전에 서연은 핸들을 잠깐 쥔 채로 있었다. 가야 하나. 아니, 이미 가기로 했다. 그냥 꽃만 놓고 나오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낡은 트럭이 마포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으로 서연 플라워 간판이 점점 작아졌다. 서연은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강남대로에 들어서자 도로가 넓어졌다.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섰다. 준혁의료재단 클리닉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선원 같았다. 유리와 흰 대리석으로 된 외벽.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안내 직원이 둘이나 서 있었다. 서연은 지하 주차장 쪽으로 트럭을 돌렸다. 짐을 내리는데 손목이 잠깐 빛을 받았다. 낡은 금반지 하나, 가느다란 띠에 작은 꽃잎 무늬가 새겨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반지였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반지를 한 바퀴 돌렸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손이 바쁠 때, 긴장될 때, 슬플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렇게 됐다. 꽃 상자를 카트에 올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에서 4층. 버튼을 누르고 서연은 벽에 기댔다. 거울 천장에 자신이 비쳤다. 파란 앞치마, 거친 손. 한쪽으로 대충 묶은 머리. 명품 가방도 없고 화장도 연하다. 이게 어때서? 서연은 시선을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4층. 문이 열렸다. 연회장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구두소리.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소리. 서연은 카트를 밀며 연회장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안에서 터져 나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수십 쌍의 눈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다. 명품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 모두가 카트를 끄는 서연을 보았다. 침묵은 딱 2초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작게 웃었다. 어머, 꽃집 아줌마 왔네. 서연은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넓었다. 대리석 바닥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천장이 높았다. 흰 테이블보 위에 크리스탈 잔들이 줄지어 있었다. 벽 쪽으로는 생화 장식이 이미 몇 군데 놓여 있었다. 아마 행사업체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다. 서연이 가져온 꽃은 테이블 센터피스용이었다. 어머, 꽃집 아줌마 왔네. 그 말이 또 들렸다. 아까보다 더 컸다. 손을 든 사람은 혜진이었다. 이정혜. 고등학교 때 서연의 짝이었던 애. 지금은 강남 어딘가에서 피부과를 운영한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혜진은 테이블 끝쪽에서 손을 흔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꽃집 친구야, 서연이. 꽃 배달 왔대. 꽃 배달 왔대. 말이 참 쉬웠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카트를 첫 번째 테이블 쪽으로 밀었다. 꽃 상자를 열고 순서대로 꺼내기 시작했다. 흰 프리지어, 연분홍 작약, 유칼립투스, 가지. 동창들의 시선이 곧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잔이 다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다 들렸다. 저 사람 서연이 맞아. 완전 달라졌다. 달라지긴 그때도 저랬잖아. 수수하게. 꽃집이래. 마포 쪽에 작은 거.
잘 되긴 해. 요즘 꽃집은 다 죽는다던데.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프리지어 줄기를 다듬고 작약을 높이에 맞춰 잘랐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상석 쪽에서 샴페인 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또렷하게 일부러 낸 것처럼. 서연아,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퍼졌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야, 서연아. 두 번째로 불렀을 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미란이었다. 52살. 서연과 같은 나이, 하지만 전혀 다른 50대였다. 미라는 아이보리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진주 귀걸이. 손목에 얇은 금팔찌, 머리는 살롱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단정했다. 상석에 앉아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의 여주인이었다. 재단 이사장의 아내, 행사 스폰서의 배우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자리였다. 미라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다. 파란 앞치마, 운동화, 대충 묶은 머리, 그리고 웃었다. 너 아직도 꽃집 해?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들 듣고 있었다. 요즘 꽃집은 다 망하던데. 온라인이랑 편의점이 다 뺏어간다잖아. 힘들지 않아? 말투는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척. 하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다. 본인도 속이려는 게 아니었다. 웃음이 파도처럼 번졌다. 조용히 조금씩 여기저기서. 서연은 손을 놓지 않았다. 작약 한 줄기를 꽂았다. 유칼립투스를 옆에 세웠다. 그래도 나름 버티고 있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대단하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지. 비꼬는 말이었다. 미란이 다시 말했다. 남편은 아, 맞다. 너 혼자 산다고 했지. 응, 애는? 없어. 아이고. 미란이 혀를 찼다. 그래도 꽃집이라도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겠다. 이번 웃음은 더 컸다. 서연은 두 번째 테이블로 카트를 밀었다. 상자를 열었다. 손이 움직였다. 흰 프리지어, 연분홍 작약, 동창들의 수다는 계속됐다. 서연이 화제였다. 서연은 도구였다. 이 대화의 소재,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울, 그리고 미란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연 회장이 한 번 더 조용해졌다. 서연아, 근데 있잖아.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너 오늘 동창회 초대받은 거 아니잖아. 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척의 껍데기를 벗지도 않았다. 꽃 다 꽂으면 나가줘야지.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예약된 사람들 것. 정적이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 꽃 한 줄기를 꽂았다. 천천히 높이를 맞추고 각도를 조정하고 완성된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미란과 눈이 마주쳤다. 딱 그 순간이었다. 미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주 짧게, 찰나였다. 자신감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이 잠깐 표면으로 올라온 것처럼, 마치 오래된 문을 누군가가 갑자기 두드린 것처럼. 두려움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다. 미란은 재빨리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시선을 돌렸다.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 흔들림을. 서연은 짐을 챙겼다. 가위를 케이스에 넣으셨다. 남은 꽃 줄기들을 비닐에 쌌다. 물기를 닦았다. 도구 가방 지퍼를 닫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예전 같았으면 달랐을 것이다. 20년 전, 15년 전, 아니 10년 전이었어도 누군가 앞에서 저런 말을 들으면 뺨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손은 그냥 움직였다.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뿐이었다. 짐을 다 챙기고 일어서면서 서연은 꽃꽂이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했다. 잘 됐다. 완성된 것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었다. 서연은 도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연 회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거기에 꽃 상자와 남은 재료들이 있었다. 상자를 접어야 했다. 넣어야 할 것들을 넣고 가져가야 할 것들을 챙겨야 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그게 이 일의 좋은 점이기도 했다. 상자를 접으면서 서연의 손이 느려졌다. 자기도 모르게 창문 밖에 빗소리가 들렸다. 겨울비였다. 가는 소리. 창틀에 부딪혀 흩어지는 소리. 겨울비 소리는 늘 그랬다. 어딘가로 데려갔다. 25년 전 경기도 외곽 군병원 내과병동.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
27살의 서연은 그 병동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첫 직장이었다. 간호대를 졸업하는데 6년이 걸렸다. 낮에는 편의점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어머니는 서연이 15살 때 떠났다.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없었다. 그래서 서연에게 간호사 면허증은 그냥 자격증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군 병원은 조용했다. 공중보건의가 드나들었고 군인 환자들은 대체로 어리고 무뚝뚝했다. 내과 병동에는 가끔 노인 환자들도 입원했다. 군인 가족 혹은 군 관련 수급자들. 박복순 할머니는 그해 10월에 입원했다. 말기 폐암이었다. 간호사, 다 좀 앉혀줘요. 할머니, 지금은 누워 계셔야 해요. 누워 있으면 아파. 앉으면 덜해. 할머니는 고집이 셌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이미 많은 것이 사라진 목소리였다. 서연은 침대 머리를 올려드렸다. 베개를 2개 괴어드렸다. 이렇게요.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알았어. 할머니는 창문을 봤다. 그날 밤도 눈이 왔다. 아들한테 연락은 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아직.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이 12월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서연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였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복순 할머니 병실불이 꺼져 있었다.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이불을 꼭 쥐고 떨고 있었다. 할머니, 추워. 지금 열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통증이에요. 진통제 맞으셔야 해요. 아들이 아직이야. 서연은 나이트 당직 선배에게 진통제 처방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왔다. 짐을 내려놓았다. 코트를 벗었다. 할머니 손을 잡았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는 눈을 떴다. 퇴근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낮번이 또 있었다. 9시간 후에 다시 나와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그냥 거기에 앉았다. 새벽 2시에 할머니가 말했다. 나 오늘인 것 같아. 서연은 손을 더 꼭 쥐었다. 할머니, 괜찮아. 무섭지 않아. 다리가 좀 차가운 것 빼고는. 서연은 이불을 더 덮어드렸다. 발 쪽까지. 새벽 3시. 내 아들이 못 왔구나. 연락하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냐, 못 와.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작전 중이래요. 연락이 안 된대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거 손가락에서 무언가를 빼기 시작했다. 작은 금반지였다. 낡았다. 금빛이 군데군데 닳아 있었다. 할머니, 그거 아드님 드려야 해요. 아들은 나중에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두셔야. 네가 가져라. 서연의 손에 반지가 쥐어졌다. 할머니, 네가 내 딸이다. 오늘 밤은 새벽 4시. 박복순 할머니는 서연의 손 안에서 눈을 감았다. 조용했다. 겨울 새벽 특유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이틀 후 보호자가 나타났다. 20대 후반. 키가 컸다. 군복 차림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벌개져 있었다. 박복순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임종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고통 없이 가셨다고. 마지막까지 곁에 누가 있었다고. 박준혁은 말이 없었다. 서연이 반지를 내밀었다. 어머니께서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요.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드리러 왔어요. 박준혁은 반지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드린 거니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제발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 계셨던 분이니까 받으세요. 그가 돌아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반지를 손에 쥔 채 복도에 혼자 남았다. 현재. 서연은 상자 접는 것을 멈추고 있었다. 손 안에 반지가 있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오늘도 끼고 나왔다. 낡은 금반지. 서연은 그것을 한번 들여다봤다. 그리고 상자 접기를 다시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연회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연은 상자를 손에 든 채 고개를 들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키가 컸다. 어깨가 넓었다. 머리카락은 짧게 깎아 흰 빛이 돌았다. 등이 곧았다. 군인처럼, 아니 군인이었던 사람처럼. 그 뒤로 비서 한 명이 따라 들어왔다. 동창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까까지 제잘거리던 목소리들이 뚝 끊겼다. 어머, 여보! 최미란이 벌떡 일어섰다. 핸드백을 놓고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뺨에 미소가 번졌다. 화려하고 계산된 미소였다.
박준혁은 아내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딱 그것뿐이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붙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오신다고 했더니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짧은 대답이었다. 박준혁은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동창들을 한 명씩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공간을 파악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시선이 움직이다가 멈췄다. 연 회장 구석이었다. 꽃도구를 상자에 담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서연은 몰랐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리본을 접어 상자에 넣었다. 꽃가위를 집었다. 가방끈을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박준혁의 눈이 서연의 왼손에서 멈췄다. 왼손 약지, 낡은 금반지, 작은 반지였다. 비싸 보이지 않았다. 금색이지만 오래되어 빛이 바랬다. 그런데 그 위에 새겨진 문양, 매화 꽃잎 5개가 가늘게 각인된 그 문양이 보이는 순간 박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비서가 옆에서 뭔가 속삭였다. 박준혁은 듣지 않았다. 이사장님, 5분 후에 인사 말씀하셔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반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일직선으로 서연 쪽으로. 미란이 뒤에서 따라가며 말했다. 여보, 저 사람은 꽃집 아줌마야. 오늘 꽃 배달 왔다가. 준혁이 멈추지 않았다. 여보, 멈추지 않았다.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가방 끈을 고쳐 메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25년이 지났다. 그때 그 남자는 20대였고 지금 앞에 선 사람은 50중반이었다. 창백했다.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혹시...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완전히. 박복순 할머니 아시나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25년 전 군병원 2월의 새벽 창밖에 눈이 내리던 날 작고 마른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던 감촉 반지를 손에 쥐어주던 순간 그 이름이었다. 박복순 할머니.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금속 소리가 울렸다. 연 회장 안모 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떨어진 꽃가위를 보지 않았다. 앞에 선 남자를 보고 있었다. 남자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다. 서연의 목이 메었다. 당신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다. 혹시 아드님이세요?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의 왼손을 봤다. 반지를 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 박자가 지났다. 그날 밤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어머니 곁에 계셨던 분이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연 회장 안에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까까지 서연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표정이 아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봤다. 참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다. 그래도 이 남자 앞에서는 조금은 무너져도 될 것 같았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준혁이 눈을 떴다. 아드님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준혁아, 준혁아. 목소리가 잠겼다. 무섭지 않게 가셨어요. 고통도 없으셨어요. 진짜로요.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그 남자가 이 연회장에서 모두가 경직되어 올려다보던 그 남자가 이사장이 예비역 대장이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다. 25년. 이 사람도 25년을 들고 살았구나. 준혁이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두 손을 내린 채로. 연 회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까 미란이 소리를 지르기 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다.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조용함이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반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매화 각인이 있죠? 서연은 왼손을 올려다봤다. 오래된 금반지. 작고 낡은 매화꽃 한 송이가 새겨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창 쪽을 봤다. 바깥은 어두웠다. 그의 어깨가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 반지는 어머니 것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원에 맡기셨다고 들었어요. 손이 너무 부어서 낄 수가 없으니까 가장 고마운 사람한테 드리라고. 서연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게 저였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준혁이 다시 서연을 마주봤다. 어머니 임종 소식을 들은 건 작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나서였어요. 사흘이나. 그는 말을 멈췄다.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안 계셨고. 당직 간호사는 교대가 돼 있었고 그 밤에 어머니 곁에 있었던 분이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측에 물어봤는데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25년 전이니까. 기록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있어요. 준혁이 멈췄다. 서연은 어깨에 걸었던 낡은 가방을 천천히 내렸다. 화려한 연회장 바닥 위에 꽃집 냄새가 배어있는 그 가방을 안을 손으로 뒤졌다. 동창들이 일제히 시선을 고정했다. 미란도 봤다. 서연의 손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낡은 갈색 표지.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손때가 탄 자리가 반질반질했다. 간호사 일할 때 저는 모든 환자분 기록을 따로 남겼어요. 병원 공식 기록 말고. 서연이 수첩을 펼쳤다. 손가락이 몇 장을 넘겼다. 이름, 상태, 그날 밤 어떠셨는지 보호자가 못 오신 분들은 특히 그녀가 한 페이지 앞에서 멈췄다. 1999년 12월 17일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다. 박복순님 임종, 새벽 4시 12분 평온하셨음. 연 회장이 다시 한번 멈췄다. 준혁의 두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서연이 수첩을 내밀었다. 그가 받았다.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작은 수첩을, 낡고 볼품없는 그 수첩을 두 손으로. 준혁은 글씨를 읽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읽었다. 한 줄이었다. 짧은 한 줄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연 회장 바닥에 떨어졌다. 예비역 육군 대장,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눈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꽃집 여자가 내민 낡은 수첩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동창들은 숨을 죽였다. 한 명도 말하지 못했다. 서연도 말하지 못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5년 동안 찾았어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가 반지를 드린 분이 누구인지. 어머니가 무서웠을 텐데, 혼자셨을 텐데 그 곁을 지켜준 분이 누구인지.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몰랐어요. 아드님이 찾고 계신 줄. 당연히 모르셨겠죠. 준혁이 수첩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꼭 쥐었다. 그냥 감사해요. 그 한마디였다.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25년이었다. 그 새벽이 25년 전이었다. 그 병원 복도가, 그 작은 병실이, 손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할머니가. 서연은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다고 선배 간호사들이 말했었다. 그래도 혼자 가신 분들은 기억했다. 가족 없이 가신 분들은. 보호자 한 명 없이 새벽을 건넌 분들은. 박복순 씨는 마지막에 아들 이름을 불렀다. 준혁아, 준혁아. 2번 서연이 손을 잡아들였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반지가 남아 있었다. 25년 동안 서연의 손에. 일어서세요. 준혁이 갑자기 천천히 몸을 낮췄다.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연이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당직 간호사였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준혁이 낮게 말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자세 그대로 잠깐 있었다. 그때였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날카롭고 세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미란이 벌떡 일어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러나 창백한 것과 굳어있는 것 사이에 그 경계선에 있는 얼굴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지금 남편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연 회장 천장까지 울렸다. 모두가 굳었다. 서연도, 준혁도. 미란이 테이블 옆을 돌아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박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여보, 준혁이 천천히 일어서며 아내를 바라봤다. 지금 이 여자가 뭘 들고 온 건지 알아요. 반지 하나 들고 와서 당신 앞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아. 미란이 서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너 참 대단하다. 정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꽃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붙으려고? 반지 하나 들고 와서 무슨 옛날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본인도 몰랐을지 모른다. 동창 몇 명이 웅성거렸다. 저러니까. 진짜 너무하네. 꽃집 여자가. 반지로 무슨 연극이래. 소리들이 서연의 주위를 둘렀다. 서연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반지 낀 손을 자연스럽게 옆구리 쪽으로.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때 준혁이 입을 열었다. 미란 씨,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 회의 때 쓰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연설할 때 쓰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이 반지 각인, 문양이 뭔지 알아요? 미란이 멈칫했다. 뭐요? 어머니 반지 각인이요. 준혁이 서연 쪽을 바라봤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서연이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반지를 내밀었다. 준혁이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어머니, 반지는 어머니 고향 마을 장인이 만든 거예요. 준혁이 미란을 향해 돌아섰다. 충청도 예산 쪽 분이셨는데 그 지역 장인이 그 집안 문양을 직접 새겨 만든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디서 비슷한 걸 구해온 걸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준혁이 짧게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25년 동안 그 반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 거.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지갑에 반지 사진을. 알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군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곁에 있어준 간호사분이 계셨다고. 그분 얼굴을 끝내 못 찾았다고. 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알죠. 그런데 그때 그 간호사분이 어머니한테서 반지를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혁이 잠깐 멈췄다. 어머니가 직접 손에서 뺏어 줬어요. 당직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 간호사분이 어느 병원으로 이동했는지 끝내 알 수가 없었어요. 미란이 아무 말도 못했다. 준혁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갈색 지갑이었다. 이사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해진 지갑.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빛이 바랜 작은 사진. 반지 하나를 찍은 사진이었다. 준혁이 사진을 들어 서연의 반지 옆에 맞췄다. 각인이 보였다. 둥근 테두리 안에 새겨진 문양. 전통 매듭 모양. 가운데 작은 꽃 하나. 완벽하게 일치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미란이 그 사진을 바라봤다. 한 번, 두 번.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25년이에요. 준혁이 지갑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진 들고 다닌 게.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머니, 마지막을 혼자 보낸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곁에 있어준 분한테 감사 인사 한번 못했다는 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목소리가 작았다. 정말 그냥 당직이었어요. 서연 씨.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서연이 멈췄다. 기억했다. 잊을 수가 없었다. 준혁아. 서연이 낮게 말했다. 2번 부르셨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감추려는 듯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다가 내렸다. 미란이 그 순간을 보고 있었다. 결혼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라고 미란은 느꼈다. 저 눈빛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저 눈빛을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었다는 걸. 거짓말이에요. 미란이 갑자기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여자가 어디서 알아내고 꾸며낸 거예요.
반지 각인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름 알면 어머니 고향도 알 수 있고. 미란 씨. 아니에요. 25년이나 지난 간호사를 어떻게 기억해요? 말이 돼요? 꽃집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반지를 들고. 미란 씨. 준혁이 한 번 더 불렀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미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 반지 각인 문양을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란이 굳었다. 당신한테 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결혼하고 20여 년 동안. 대답이 없었다. 없죠. 준혁이 말했다. 이 사진은 내 지갑 안쪽 칸에 25년째 있었어요. 당신도 본 적 없어요. 연 회장 어딘가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 하얀 얼굴 뒤에서 오랫동안 숨겨둔 무언가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다. 미란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연 회장이 완전히 멈췄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엔 더 작게. 연 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샹들리에 빛이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준혁이 아내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 미란이 눈을 내리깔았다. 서연이가 마포구에서 꽃집을 한다는 거 10년 전에 알았어요. 동창 모임에서 누가 우연히 얘기했어요. 꽃집 파는 애 있다고. 예전에 간호사 했던 애라고. 그래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조용한데 무거웠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자, 왜요? 왜냐면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명품 가방이었다. 반짝였다.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웠으니까요.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서워한 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서연이한테 감사 이상의 감정을 품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이유는. 미란이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길었다. 서연은 미란을 바라봤다. 어렸을 때 알던 얼굴이었다. 교복을 입고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던 얼굴. 서연이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미란이 말했다. 서연아. 처음으로 미란이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이 아니었다. 네가 간호대 장학금 추천서 냈잖아. 서연이 눈을 깜빡였다. 응, 그 추천서. 미란이 눈을 감았다. 내가 중간에서 뺐어. 연 회장이 얼어붙었다. 서연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학교 행정실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 담당 선생님한테 다른 학생 걸로 바꿔달라고. 그 사람이 나야. 미란아.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 장학금 때문에 내가 진학을 포기할 뻔했잖아. 알아. 1년을 알바 뛰면서 등록금 모았잖아. 알아. 알면서 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25년이 지나서 이 화려한 연 회장 안에서 꽃 배달을 왔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질투였어. 미란이 말했다. 너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았고, 너는 항상 반에서 제일 성실했고, 너는 항상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었어. 나는 집이 좋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너 옆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 아무도 말이 없었다. 17살짜리가 한 짓이에요. 미란이 준혁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존댓말로 돌아왔다. 나쁜 짓인 거 잘 알았어요. 하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서연이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말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준혁이 미란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그래서 10년 전에 서연 씨 소식 들었을 때 말하면 다 들켜요. 25년 전 그 일까지. 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란 씨. 네. 나 몇 달 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머니 임종 기록에서 이름을 찾고 수소문을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조사를 하면서 서연 씨 주변 인물들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연 회장에 다시 긴장이 흘렀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었어요. 서연 씨 고등학교 담당 행정선생님. 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추천서를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본인도 오래 마음에 걸렸다고. 끝내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서연이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추천서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 그때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더 잘 써야 했다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 했다고. 1년 동안 그 생각으로 버텼다. 아, 서연 씨. 준혁이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미란을 봤다.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것 같은 건지. 미란아! 서연이 먼저 말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나 그때 힘들었어. 알아. 근데 나 잘 살았어. 미란의 눈이 붉어졌다. 꽃집이 작아도 나 괜찮았어. 후회 없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준혁의 비서였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연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반듯한 인쇄체로 김서연님 앞. 서연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 안에 묵직하게 잡혔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다. 그런데 봉투를 든 손이 묘하게 떨렸다. 서연은 봉투 겉면의 글씨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김서연님 앞 이름 석자가 저렇게 반듯하게 인쇄된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꽃집 주문서에도 배달 영수증에도 늘 그냥 꽃집 아줌마였으니까. 서연이 천천히 봉투 입구를 뜯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다. 문서 한 장,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서연은 문서를 먼저 펼쳤다. 인쇄된 글씨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읽다가 손이 멈췄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마포구 서연 플라워 건물 매입 및 증여 계약서.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 앉았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다. 틀리지 않았다. 재단 명의로 매입한 마포구 새 상가 건물 1층. 수증인 김서연. 계약 준비 일자는 석 달 전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이기게.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꽃집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올가을 철거 예정이더군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알고 있었다. 반년 전부터 구청에서 날아오는 공문을 받았다. 재개발 지역 내 건축물 철거 예정 통보. 서연은 그 종이를 서랍 깊이 밀어 넣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 어떻게? 지역 부동산 변동사항은 재단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마포 쪽 상권을 들여다보다가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다. 인근에 새로 올라온 건물 1층 상가를 재단 명의로 선매입해뒀습니다. 서연 씨가 꽃집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작은 상자였다. 서연이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반으로 접힌 흰 종이. 서연이 펼쳤다. 글씨가 손으로 쓰여 있었다. 단정하지만 힘이 들어간 필체였다.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대신한 감사입니다. 박준혁. 그게 끝이었다. 2줄짜리 편지. 그런데 서연은 그 2줄을 3번 읽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고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서연이 재빨리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도로 넣었다. 문서도 함께 넣었다. 봉투를 조용히 접어 닫았다. 받을 수 없어요. 연 회장이 술렁였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준혁이 눈썹을 살짝 모았다. 서연 씨,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서연이 봉투를 비서에게 내밀었다. 비서가 당황해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준혁을 봤다. 준혁은 눈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는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서 잡았고 무서우실까봐 곁에 있었어요. 아프신 분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잠깐 숨을 고쳤다.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준혁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서연이 자기 손의 반지를 바라봤다. 이 반지는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머니가 직접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제가 간직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드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거예요. 서연이 반지를 손가락으로 살짝 감쌌다. 그런데 건물은 달라요. 저는 그날 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받으면 안 돼요. 연 회장이 조용했다.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다. 서연이 봉투를 비서의 손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비서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누군가의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동창들이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었다. 아까까지 비웃던 얼굴들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구석에 미란이 있었다. 벽 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서연이 그 얼굴을 봤다.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깐 생각했다. 그냥 나가면 됐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굳이 상처를 더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발이 안 움직였다. 25년이 자꾸 걸렸다. 서연이 미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미란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미란의 눈기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흐르지는 않았다.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멈췄다. 미란이 먼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들릴 만큼. 미란아. 손에서 아브이시 포라나스 흥.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눈게 맺혀 있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뭘? 서연이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흔들리지 않았다. 장학금. 미란이 굳었다. 눈 하나 깜박이지 못했다. 서연이 계속 봤다. 5년 전에 알았어. 미란의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행정실 선생님이 전화 주셨어. 은퇴하시기 전에 오래 마음에 걸리셨나 봐. 직접 말씀해 주셨어.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도 없었다. 숨소리도 없었다. 미란이 눈을 감았다. 아싸 서연아. 응, 나 그때 알아. 서연이 짧게 말했다. 끄는 게 아니었다. 들었다는 뜻이었다. 미란이 눈을 떴다. 눈 안에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25년 묵은 것이었다. 화 안 났어? 미란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이 잠깐 생각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엔 났어. 아싸. 밤새 됐어. 그날 밤 꽃집에서 혼자 울었어. 그 나이에 50이 넘어서. 미란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다. 한 줄기였다. 조용했다. 근데 서연이 말을 이었다.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뭐가? 그 병원, 그 병동, 그 눈 내리던 밤. 미란이 숨을 들이켰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전부 다 말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미란아, 내가 원래 장학금 받았으면 서울 대형 병원 갔을 거야. 그게 내 계획이었어. 거기 취업해서 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거. 예쁜 유니폼 입고 번듯한 곳에서. 근데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야간 학교를 다녔잖아. 돈 벌면서. 그러다 군병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 거기밖에 자리가 없었으니까. 조건이 안 됐으니까. 미란이 눈을 감았다. 그 병동이 얼마나 힘든 데인지 알아.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거기서 2년을 버텼어. 그러다 그 눈 내리던 밤에 서연이 멈췄다. 잠깐, 딱 한 박자. 박복순 할머니를 만났어. 연회장에서 누군가 숨을 참았다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한테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 아들은 부대에 있고 연락이 늦게 됐고 나 혼자였어. 그날 밤 그 병실에.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미란만 봤다. 만약 내가 장학금 받고 원래 병원 갔으면 나 그 밤에 거기 없었어. 할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을 거야. 아무 손도 못 잡고. 미란의 눈물이 둘이 됐다. 셋이 됐다. 멈추지 않았다. 미란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장학금 빼돌린 덕분에 나는 그날 밤 거기 있었어. 연 회장이 숨을 멈췄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화가 없어.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군가의 발끝에서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다. 그게 전부였다. 미란이 입을 막았다. 손으로 눈물이 손등을 적셨다. 서연이 그 얼굴을 봤다. 25년을 알았던 얼굴이었다. 어릴 때 알았던 얼굴이었다. 강하고 차갑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냥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50이 넘은 여자의, 무거운 걸 너무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의. 미란이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다. 느렸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려는 것 같았다. 서연이 봤다. 한 박자 봤다. 그러고는 손을 뻗었다.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러지 마. 낮은 목소리였다.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이었다. 미란이 굳었다. 서연이 손을 꼭 쥐었다. 차가웠다. 떨리고 있었다. 그러지 마. 미란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두 눈에서 같이였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흘렀다. 서연은 놓지 않았다. 손을 잡은 채로 서 있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준혁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감사나 미안함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경외감이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도 받지 않았다. 미란의 손만 잡고 서 있었다. 동창들이 구석에서 서로를 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까까지 비웃었던 사람들이었다. 꽃집 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방에서 가장 크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알았다. 미란이 숨을 고르려고 했다. 잘 안 됐다. 서연아, 나는 됐어. 서연이 말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나는 네. 미란아. 서연이 미란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나는 오늘 꽃 배달 왔어. 툭 하고 떨어지는 말이었다. 미란이 눈을 깜박였다. 서연이 작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가 없었다. 꽃 다 뒀어. 화병에 잘 꽂혀 있어. 오늘 행사 잘 되길 바랐어. 진짜로. 미란이 그 말에 또 울었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작게 어깨가 흔들렸다. 서연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그게 다였다. 연회장에 꽃향기가 났다. 아까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야 느껴졌다. 서연이 직접 고르고 직접 꽂은 꽃들이었다. 그 향기가 조용히 방을 돌았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동창 중 하나였다. 뒤에서였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잠깐 들어왔다. 들어온 건 젊은 여자였다. 22살쯤 돼 보였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손에는 납작한 꽃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지였다. 서연의 꽃집 조수.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췄다. 연회장 안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다. 한 발짝 물러서려는데 은지야. 서연이 불렀다. 은지가 서연을 찾았다. 찾고 나서 또 멈췄다. 서연 옆에 우는 여자가 있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 남자는 조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리 와. 서연이 손짓했다. 은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아까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아까였다면 누군가 막았을 것이다. 은지가 서연 곁에 왔다. 언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잘 왔어. 서연이 은지 손에서 꽃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흰 꽃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프리지어였다. 흰 프리지어, 자잘한 꽃잎들이 줄기를 따라 달려 있었다. 서연이 한 줄기를 골랐다.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미란 쪽으로 돌아섰다. 미란은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서연이 그 꽃을 미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박복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 미란이 꽃을 내려다봤다. 그날 밤 병실에 이 꽃 있었거든. 미란이 꽃을 쥔 손이 떨렸다. 내가 가져갔어. 꽃집 할머니한테 한 줄기 얻어서 작은 컵에 꽂아서 침대 옆에 뒀어. 할머니가 눈 뜨시면 보이라고. 미란이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아. 할머니, 그 꽃 보셨어? 새벽에 잠깐 눈 뜨셨을 때. 보시고 웃으셨어. 아주 조금. 미란이 꽃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소리 없이 울었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게 다야. 그날 내가 한 거. 조용한 말이었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방 전체에 닿았다. 준혁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한 번. 그리고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서연 쪽으로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의 뜻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다. 제 뜻이 아니라 준혁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곁에 있어준 사람 찾으면 전해달라고. 찾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내려다봤다. 잠시 있었다. 그리고 받았다. 이번엔 돌려주지 않았다. 비주와 스탐과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그날 밤 잊지 않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깊게. 연 회장이 고요했다. 은지가 서연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울고 싶은 얼굴이기도 했다. 분위기가 그랬다. 서연이 은지 어깨를 툭 두드렸다. 가자. 네. 우리 꽃집 문 아직 안 닫았잖아. 은지가 눈을 깜박였다. 아, 맞다. 서연이 꽃 상자를 은지한테 돌려줬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동창들이 길을 비켰다. 말없이. 아까 서연을 막아섰던 자리였다. 지금은 아무도 막지 않았다. 서연이 걷기 시작했다. 미란이 꽃을 쥔 채로 불렀다. 서연아. 서연이 멈췄다. 돌아봤다. 고마워. 단 2글자였다.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이 잠깐 미란을 봤다. 잘 지내. 그것도 짧았다. 그러나 미란은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긴 말인지. 서연이 다시 걸었다. 은지가 서연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연 회장 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연 회장 안에는 꽃 향기만 남았다. 프리지어 향기였다. 희고 가늘고 조용한 향기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동창들이 서로를 봤다. 눈을 마주쳤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 준혁이 창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을 내다봤다. 서연이 은지와 함께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큰 걸음은 아니었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 걸음으로 걸어갔다. 준혁이 창에서 눈을 떼지 않다가 작게 말했다. 아무한테도 하는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 그뿐이었다. 그 말만 했다. 2달이 지났다. 마포구에 새 건물이 하나 생겼다. 1층. 통유리창. 안에 꽃들이 가득했다. 흰꽃, 노란꽃, 분홍꽃. 간판은 단순했다. 서연 플라워. 개업 당일 아침이었다. 서연이 가게 문을 열러 나왔다. 입구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다. 꽃다발이었다. 흰 프리지어였다.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다. 서연이 카드를 들었다. 뒤집어 봤다. 아무 이름도 없었다. 한 줄도 없었다. 그냥 비어 있었다.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 위에 꽃병이 있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다.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자리였다. 서연이 그 꽃병에 프리지어를 꽂았다. 물을 조금 채웠다. 한 발짝 물러서서 봤다. 잘 꽂혔다. 흰 꽃들이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났다. 서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다. 하루를 시작했다. 그 무렵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최미란이 조용히 나갔다. 퇴장 메시지가 올라왔다. 아무도 불잡지 않았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흘러갔다. 그해 가을 박준혁 재단에서 발표가 하나 났다. 군병원 출신 계약직 간호사를 위한 장학기금. 기금 이름은 박복순이었다. 발표문의 설립 이유가 짧게 적혀 있었다. 이름 없이 곁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게 전부였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소식을 꽃집에서 들었다. 은지가 핸드폰으로 보여줬다. 언니, 이거 봤어요? 서연이 화면을 봤다. 잠깐 읽었다. 박복순이 누구예요? 서연이 꽃을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누구 할머니요? 좋은 분. 은지가 더 물으려다 멈췄다. 서연 얼굴을 봐서였다. 나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괜찮은 얼굴이었다. 은지가 핸드폰을 내렸다. 그냥 옆에서 꽃을 골랐다. 서연이 다시 손을 움직였다. 창밖으로 마포구 골목이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누군가는 뛰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었다. 서연이 왼손을 들어 꽃줄기를 잡았다. 약지에 낡은 금반지가 있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다. 빛이 들어와 닿았다. 반짝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연이 꽃을 꽂았다. 또 한 송이, 또 한 송이. 꽃집엔 꽃 향기가 났다. 오늘도, 내일도. 이 꽃집 여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돌아왔다.